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안전방송 난 알아요. 나는생 이철입니다. 반가. 오늘은 옷이 조금 이렇게 흙도 묻고 좀 꼬재져요. 전세 준비하느라고 바쁜 척 해왔습니다. 오늘은 난 팔아요. 2023년 3월 13일 월요일날 판매했던 거에 대한 간단한 정보 드리고 전시회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피어 페드룸, 허스티시멈 대엽들 아니죠. 꽃대 있는 상태로 가니까 분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대로 그냥 키우시는데 파피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파피오는 지생란입니다. 그래서 분을 쓸 때 플라스틱이나 유약 발라진 화분 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태리 토분을 샀는데 뿌리가 썩었어요. 이태리 토분 안 좋아요. 이런 거 아니고 국산 토분이 더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기능이 있죠. 이태리 토분 중에서 통기가 잘 되는 게 있고 보통은 유약을 발랐던가 온도를 1300도 이상으로 구웠을 때 물이 통기가 약해져요. 하지만 반대로 치면 보습이 좋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관엽식물이나 이런 지생란 심을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피오는 분이 좀 높아야 돼요. 동양란처럼 좀 높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분이나 유약 발라진 토분 있죠. 물이 흡수가 잘 되고 이런 거 통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심으시고 꽃은 그것이 지면 그때 분갈이 하시는데 눌러서 물을 충분히 주고 물을 줘서 뺀 다음에 죽은 뿌리 털고 산뿌리로 심는데, 식재는 제가 생각에는 난석하고 바크, 수태를 고루 섞어서 심어도 되고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심겠다 그런 분들은 가는 바크 심으시고, 분이 좀 더 크다, 조금 크다 그러면 가는 바크하고 중간 바크하고 혼합해서 쓰시고, 바크로만 채우고 그 다음에 심고 맨 위에는 그래도 건조할 수 있으니까 수태를 살짝 한번 덮어주는 거를 드리고요. 그리고 파피오는 추위에 그렇게 강한 품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12도 정도 이상 유지해주고, 햇빛은 파피오 자체가 빛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접란 정도보다 약간 더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번호가 많아서. 그 다음에 덴드로킬룸 그루마시움, 저는 향이 좋은데 이 향도 본인하고 안 맞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얘는 저희가 보낼 때 이렇게 스테로 심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스테로 심었어요. 스테로 심었는데 좀 얕게 심었죠. 분촉하고 심어서. 요거는 꽃 있는 거 상관없이 그대로 뽑아서 여기 바크 떨어져 있는 거 있죠. 바크 살짝 띄고 밑에다 스테 더 넣고 넣은 다음에 분은 이게 지금 9cm, 10cm 정도 돼요. 11cm, 12cm 정도,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태로 심으시는 게 좋고, 물은 너무, 이 친구는 좀 말라 있는데 저희가 배송 때문에 좀 말랐어요. 말라서 들어가는데 받으시면 물 충분히 주고, 이런 거 특히 뿌리가 얇은 애들 있죠. 이런 거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마르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젖었을 때 주면은 과습해서 죽으니까 이렇게 꼬독꼬독.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딱 만나서 축축한 게 아니라 딱 손을 댔는데 약간 축축감기는 있는 것 같은데 손에 보면 물이 안 묻어 있어요. 그 정도 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완전 마르기 이전 전 상태 있죠. 그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줄 때는 한 번에 흠뻑 주시고, 햇빛은 비슷합니다. 파피오나 이런 것처럼 햇빛이 너무 세지 않게, 그러니까 반그늘에서도 약간 더 그늘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추위에는 좀 약한 편입니다. 특히 덴드로칠륨이나 유파리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 온시디움도 그렇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습하면 여기가 다 꺼먹혀 탄저같이 막 병이 들어가고 그렇게 타들어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너무 춥지 않게 키우고, 햇빛은 너무 많이 안 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맥케이 파리시. 맥케이 파리시 받으신 분들은 행복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행복하지만 이미 꽃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여기서 이제 분월이 시작해요.
그래서 2송이나 3송이 정도가 달려있는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잎이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잎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언젠간 떨어져요.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대부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이 필 때까지는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서 계속 놔두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게 훨씬 더 몽우리도 잘 생기고 꽃도 제대로 핍니다. 가운데로 오면 꽃이 이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덴드론은 햇빛이 충분히 받으면 괜찮고, 지금 베란다 요즘 뭐 영하로도 잠깐 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베란다는 영상 10도 이상 유지되니까 그냥 베란다에서 놔뒀다가 키우고, 베란다가 없는 분들은 거실에 창가에 가까이 두셔갖고 그렇게 환기도 잘 되고 빛을 잘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이대로 받으셨을 때 아무래도 꽃이 지금 피잖아요. 물론 덴드로비움은 꽃대가 있을 때도 분갈이나 그 화분을 옮겼을 때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그래도 꽃이 나오니까 그냥 놔두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토분이나 무거운 화분에 넣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꺼내서 부작하실 분들은 수태 3분의 2 이상 덜어서 부작하시고, 그러지 않고 만약에 토분을 쓰신 분들은 토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시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보시고, 토분이 다음에 분갈이 할 때 지금 있는 사이즈도 한 9cm 정도 돼요. 근데 요것도 이게 몇 cm냐면 얘가 9호분. 그러니까 요게 지금 플라스틱 분이 한 7cm, 7, 8cm 되네요. 9cm잖아요. 9에서 12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지 않고. 그리고 덴드론은 어떻게 해요? 플라스틱은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슬립분이나 플라스틱 분이나 아니면 토분으로 심는 게 좋습니다. 부작도 괜찮고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빛 잘 드는 곳에 가장 좋은 건 베란다 해도 좋고, 야외에다 직접 걸으셔도 되는데, 야외에 걸면 잎이 초기에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부터 그냥 야외에 계속 꾸준히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햇빛이 충분히 적응해서 여름에 때 앞에서 해도 안 타고 잘 견딜 수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늦어서 5월이나 6월 달쯤에 빛에 적응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놓으신 분들은 직사광선보다는 약간 반그늘에서 하고 직사광선 사이에 있죠. 그 정도. 한낮에 떼약빛 빛 있잖아요. 11시부터 2시 정도 사이, 3시, 2시 반, 3시 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두시는 게 좋고, 워낙 키우기 쉬운 품종이라서요. 구매하신 분들은 꽃 이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메모리아 낸시 진코 싱잉 에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진코 싱잉 에저, 그다음에 싱잉 알로아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아키니 시룰리아, 인터메디 아키니 시룰리아, 요거 세 개는 지금 끝이 없고, 아키니는 혹이나 꽃대가 조금씩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꽃대가 좀 머물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받으신 분들은 꽃 질 때까지 분갈이 하지 마시고 꽃 진 다음에 분갈이 하시고, 제가 다 검토해봤는데 작년에 본촉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전부 다 이 네 품종은 비슷하기 때문에 분을 뽑아보면 뿌리는 돌아있고 이렇게 잘 돌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는 아주 기초지만 이렇게 있을 때 일로 자라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최근 촉이에요. 정면으로 봤을 때 잎이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의 맨 뒤쪽. 그렇게 보셔도 되고,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쪽. 앞에 작죠? 여기가 할머니, 엄마,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순이니까 이쪽 공간 충분히 두는데, 분 사이즈는 요게 지금 이것도 한 6cm, 7cm 정도니까 이것도 10cm에서 12cm 정도가 좋고, 될 수 있으면 토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 못하신 분은 슬립분, 투명분으로 하셔도 되고, 토분을 쓰셔서 통기가 잘 되게끔 쓰는 게 카틀리아는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태로 되어 있으니까 수태로 키우시는 게 좋아요.
나는 무조건 바크가 좋아. 바크 잘 키울 수 있어. 그런 분들은 그냥 바크로 가셔도 되지만 그냥 스테로 키우고 스테로 키울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테가 멀쩡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바크가 이렇게 얇게 저희가 처음에 분촉하든가 분갈이 하면 저희는 플라스틱 분하고 토분하고 같이 키우기 때문에 여기에 가득 넣지 않아요. 안 말라갖고 저희가 같이 관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심었거든요. 플라스틱 분에 심을 때. 근데 가정에서는 좀 더 높여야 되니까 이런 바크는 먼저 띄고 물은 충분히 담궜다가 야들야들해지면 내리면 들어가요, 뿌리가. 이거를 넣냐 안 넣냐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넣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물에다 담궜다 빼면 이렇게 야들야들해지면 거기다 넣고 뿌리를 내려서 안에 집어넣고 분갈이 할 때 뒤에다. 앞에는 아예 수태를 대지 마세요. 뒤에만 대십시오, 이렇게. 앞에는 아예 대지, 이쪽은 아예 대지 말고 이렇게 뒤에만 대고 해서 큰 분으로 12cm에서 여기서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거 사이즈 안 되는 거 아시죠? 깊은 거 안 돼요. 이런 거 정도, 요 정도 2마디 정도 해서 한쪽 3마디. 그러니까 3마디면 실질적으로 원래 화분보다 1마디 반, 1마디 반이잖아요. 여기 반, 요 반, 요 정도. 근데 앞쪽으로 붙이니까 뒤에 3마디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심으시고 제거한 바크는 일단 다 제거해 주시고 거기다가 옆에다 대고 밑에다 대고 누른다 하고 단단하게 너무 헐렁하지 않게 심으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틀리아는 여름에 뭐 카틀리아 떼 빼서 키워도 돼요? 안 돼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카틀리아도 빛이 꾸준히 요구하는 건 있어요. 그리고 호접란이나 파피어보다는 빛을 조금 더 요구해요. 온실보다 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잘 견디긴 하지만 직사광선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될 수 있으면 10도 이상, 최소 10도,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잎이 빨개지던가 탈색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하실 분들은 옆에 마찬가지로 3분의 2 정도 제거해 주시고 부작하면 되고 시기는 어느 때가 좋냐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 분갈이는 바로 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뽑아서 옮기는 거니까. 근데 부작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4월 초중순까지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환경이 완전히 진짜 봄 날씨가 좋아져갖고 식물이 와 나 진짜 열심히 자라야지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했을 때 분갈이 하자마자 비료를 주나요 안 주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분갈이 개념이 거의 뿌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는 어떻게 해요? 바로 비료 주셔도 돼요. 올려놓는 비료, 오스모커트나 뭐 마감포니 올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없는 거 있죠? 이런 거 심어서 비료 줘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런 거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애들은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미안 몇 쓰러졌냐? 큰일 날 뻔했다. 미안. 이것들도 다 제가 조심히 다뤄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내일 또 배송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 찍고 배송 나갈 거니까. 일부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완판이기 때문에 배송 나가야 돼서. 카틀리아 워크레나 세미 엘바는 알바는 제가 이렇게 토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져서 심었고 지금 보시면 것처럼 얘는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어요. 있는 거 옮겨 심은 것 뿐이에요. 그죠? 옮겨 심어서 저희가 보냈으니까 그냥 이대로 2년 정도 키우시면 됩니다. 그죠? 수태가 뭐 정 마음에 안 드시고 난 진짜 초 A급 아니면 수태 안 쓴다. 그러면 털어서 다시 심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공간에 다 해서 보냈으니까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설사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옮겼잖아요. 옮겼어도 분을 옮겼을 때는 처음엔 제가 어떻게 물을 주라 그러죠? 이게 담그지 말고 위에서 줍니다. 위에서. 뿌리가 더 돌 때까지. 아무래도 뿌리가 있긴 하지만 거기다 덧대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담궜다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여기까지 채웠다가 살짝 스며들게. 이거 약간 꼬독꼬독해져 말르면 카틀리아는 무조건 말랐다 주는 게 좋아요. 건조 잘 강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말르면 다시 주고 그러다 보면 뿌리가 도는 게 보입니다. 쫙 돌아요. 그때는 이제 푹 담궈야죠.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HG 셀프리지 비올라시아 세미 알바하고 아클란데 크로싱한 건 항시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충분히 다 뻗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빼서 보면 일부 예전 뿌리 있죠. 오래된 뿌리. 처음 심을 때 뿌리가 죽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뿌리는 다 멀쩡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분갈이 바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한두 달 있다 해도 되지만 바로 해도 전혀 무관하다. 그러고 딴 건 없고요. 얘가 이제 이거 있습니다. 카틀리아 중에서 다 온도가 같은 건 아니고 비올라시아가 약해요. 되게 추위를 잘 타는 품종인데 아클란드는 좀 덜 타고. 근데 비올라시아 혈통이 섞여 있잖아요. 50% 이상 섞여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얘네들은 하여튼 비올라시아 자 들어가 있든가 혈통이 섞여 있으면 13도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빨갛고 말라 들어가요. 추위에 좀 약한 품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골든 피콕. 골든 피콕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말랐네요. 육안으로 봐도 뿌리가 완전히 말라갖고 색이 어떻죠? 하얗잖아요. 받으시면 지금 깃털처럼 가벼워요. 받으시면 바로 담그세요. 물에 담궈서 붕붕붕붕 물에 떠다닐 거예요. 떠다니다가 쭉 가라앉을 때까지 한 5분이고 10분이고 물 주시면 되고,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좀 어린 묘 키워서 이제 성충으로 키웠잖아요.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투명분으로 키워서 뿌리까지 이렇게 다 도락이 있기 때문에, 그 수태도 아직 멀쩡하잖아요. 수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키우시는 걸 권장하고, 당연히 빛은 충분히 받아야 되고, 추위도 얘도 12도 정도 이게 키우시면 되고, 이제 꽃 피는 시기는 얘는 약간 들쭉날쭉하긴 해요. 올해는 무조건 피니까 잘 키우셔갖고 꽃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기는 다 떨어져갖고 혹시 고용질 비료를 올려놓으실 분들, 오스모코트나 홈그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와감포가 됐든 그런 분 터졌다. 비료를 잡아서 눌렀는데 펑 터졌어요. 이미 수명이 다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료는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료가 이렇게 탕 터져갖고. 그 다음에 트리아네바 세룰리아하고 트리아네바 6기, 트리라고 해서 다 갔습니다. 이거 한 번에 해드릴게요. 오크레나하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사고를 치네요. 마음만 급해서. 미안. 받으면 이런 경우에 먼저 브라질 물건들 있죠. 이번에 브라질 물건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얘네들 꽃 되게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뿌리가 원래 좀 있는데 제가 다 잘랐습니다. 이 뿌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져봤을 때 좀 뿌리가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거, 이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잘라주시고. 뿌리는 완전히 뭐 몇 개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큰 거 갖고 다니니 자꾸 까먹고 그래서. 새삥 장마에 새삥. 이게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이잖아요. 철물점에서 5,000원에 장만했습니다. 제가 주머니 하나씩 갖고 다니려고. 가위 소독할 일이 많아서. 완전히 제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거. 그리고 같이 할게요. 이제 대만족에 들어왔던 트리아네들 이렇게 까뭇까뭇하죠. 요거는 병이 아니라 자른 부위가 이렇게 먹혀 들어간 거니까 요거를 밉다고 또 자르지 마세요. 이건 병이 아니라 자른 부위가 그냥 이렇게 상처 부위 색깔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미우면 여기까지 잘라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난 이게 싫다 그러면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놔두고, 뿌리가 저희가 보낼 때 확인했을 때 자를 때 뿌리가 이렇게 보면 긴데 제가 잘라서 보냈어요. 어차피 긴 뿌리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심으면 걔도 또 썩어요.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잘라보면 뿌리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 이런 정도면 저희 바로 심어도 괜찮은데, 저는 바로 심는 것보다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그렇고 얘는 좀 뿌리 정리해야 돼. 이것도 지금 보면 하얗게 눈을 딱 보면 이렇게 된 건 뿌리가 살아있어요. 잘라보면 이렇게 초록색이 살려요.
그죠? 그리고 얘는 죽었죠. 딱 보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죽은 거예요. 나머지는 살아있고 누리끼리 한 거 이런 거는 만져보도 푸식푸식하죠. 이런 건 잘라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뿌리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뿌리는 얘는 그나마 있기 때문에 수분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심어도 괜찮지만, 최근에는 저희는 이런 거를 급할 때 빼놓고 잘 심진 않습니다. 이 뿌리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뭉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이런 통에다가 수태를 깔고 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수태만 촉촉하게. 물이 직접 있지 않고 수태만 적게. 수태 위로 물이 흥건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수태가 아니라 짜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이런 수태를 눌러서 놓고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계속 놔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브라질 쪽에서 오는 뿌리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런 방법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 여기가 습이 올라오고 하는데 너무 물이 없잖아요. 물을 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뭐 어디로 먹어요? 먹을 데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 잎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얹어만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얹어 놓는 방법으로 하면 이거나 얘는 뿌리가 조금 더 빨리 뻗을 거예요. 뿌리가 뻗습니다. 뿌리가 뻗을 땐 보면 알잖아요. 확실히 죽은 뿌리, 산 뿌리. 완전 다 살았으면 그대로 심으면 되고, 얘도 뿌리가 나오면 요새 금방 터집니다. 제가 좀 거의 터질만한 친구들을 줬는데, 볼 때는 최소한 20일 안에는 무조건 뿌리 다 나와요. 쫙 뻗어서 나올 거예요. 쭉 나와서 요 정도 자라잖아요. 요 정도 자라면 그냥 심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놓고, 메네다리 됐든, 오스모코트사가 아니라, 하이퍼넥스사의 리키다스가 됐든, 활력제 있죠? 활력제, 비타민 종류. 아미노산 계열이 섞여있는 활력제를 1000대 1 정도로 타서 여기 잎 뒷면에다가 스프레이 해주면 좋습니다. 언제? 매일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못하면 뭐 4, 5일에 한 번씩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백발부, 이 뒷발부까지가 완전 말라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뿌리를 몇 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쪼글쪼글해지더라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놔둬서 지금 연면시비하든가 해서 뿌리 내릴 때까지 키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이런 토분에다가 어차피 못 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걸 억지로 심으려고 얘를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이거 안 좋습니다. 두 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요. 이렇게. 그냥 얹어요. 얹으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있을 때는 햇빛을 봤을 때 문제 안 생기는데 이렇게 눕혀놓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잎 뒷면에 기공이 많잖아요. 이쪽이 빛을 직접 보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타요. 병도 생기고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워놓는데 그냥 안 쓰니까 심는 게 아니라 수태 뽀송뽀송하게 놔두고, 그렇게 해서 핀을 철사로 해도 되고 좋습니다. 이런 철사, 분재용 철사나 이런 걸로 해서 부드러운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U자 만들어서 여기다 벌브 요 사이에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누르고 이렇게 세워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두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물을 준다기보다는 수태가 마르면 물을 살살살 뿌려서 수태만 약간 촉촉하게 해주세요. 너무 수태에 물이 많으면 과습해서 썩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직접적으로 심진 않았지만 습은 먹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내려갖고 쭉 뻗는 게 보이죠. 그럼 그때 뽑아서 제대로 정식해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뿌리가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대로 심으셔도 무방합니다. 문제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혹시 썩어주니까 이렇게 물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히 옆으로 펼쳐요. 이렇게. 심지 않아요, 저는.
네, 심어도 괜찮고 농장에선 급하니까 언제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어요, 바로.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해보니 이 심었던 뿌리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게 또 오래되면 썩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똑같죠? 이렇게 뿌리를 위로 노출해놓고 핀을 박습니다. 이렇게 심어놓고 이거 심었다는 개념보다는 얹어놓은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뿌리가 없으니까 어차피 물 줘야 못 먹어요. 기공으로만 좀 일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놔두고 관찰하다 보면 뿌리가 쭉 내려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오니까 다시 심어야지 이러도 되지만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둬도 뿌리가 쭉 파고들어서 나중에 들잖아요. 뿌리가 다 뻗어 들어가고 괜찮아요. 근데 봤는데 썩은 뿌리가 뭐가 있으면 그것만 제거해주고, 그래서 뽑아서 다시 심어도 되고 그대로 해서 넣어서 스테만 좀 더 감싸서 심어도 되고. 하여튼 간에 저는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틀리아가 강하잖아. 이렇게 놔둬도 안 죽거든요. 이거 맨날 며칠에도 안 죽어요. 벌브만 좀 늘려 쪼그라들다가 뿌리 다 내려요.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새순이 움직이면서 뿌리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뭐 크리아나 노빌리아는 순이 뻗어야지 뿌리가 내리긴 하는데, 순이 움직일 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말려서 그 건명도 통과해야 되고 먼 시간 와야 되겠는 애들은 건조를 시켜서 왔기 때문에 뿌리가 내립니다. 이렇게. 그럼 그대로 심으셔도 된다. 그죠? 그리고 어크리아나나 뭐 트리아나 이런 애들 다 온도는 똑같아요. 즉 한겨울에 될 수 있으면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고 12도 이상, 15도까지도 주는 게 사실 더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환경이 하우스도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크리아나 세룰리아 했고, 이제 카틸리아 맥시마가 이제 세 개 타입을 갖죠. 이렇게 이거 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미 이건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예약해서 내일 보내줘야 되는 거라서. 이거 구매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이거 꽃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눌려서 갈 거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세 개 다 뿌리 다 돌아서 분 갈아도 돼요. 바로 갈아도 전혀 문제 없고. 지금 제가 하나 뽑아볼까요? 눌러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돌질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것도 다 똑같아요. 수태 깨끗한 거고요. 위에만 이끼가 좀 많은 건 좀 떼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끼가 많이 낀 건 위에 이렇게 해서 제거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냥 수태만 더 덧대서,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만 덧대서 토분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분으로 분갈이 하시면 돼요. 네, 문제 없습니다. 단, 고객님 질문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맥시마를 겨울만 되면 빨개진대요. 왜 빨개질까요? 또 여름에는 또 빨개진대요. 겨울 초 빨강하고 좀 틀려요. 여름에 빨개지고. 여름은 약간 좀 빨간데, 좀 뭐 촌스러운 빨강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바랜 빨강이고, 겨울에는 그냥 좀 눈으로 봐도 느껴지는데, 햇빛이 너무 세도 그런 경우 있고 햇빛이 추워도 그런 경우 있는데, 내가 딱 봤는데 잎이 빨갛다. 그럼 뭘까요? 추운 거죠. 좀 더 따뜻하게. 그러면 그게 죽진 않아요. 근데 잎이 좀 색이 탈색되고 보기 안 좋죠. 그리고 봄에 탄력 받을 때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잎이 빨개졌다 그러면 춥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더 올려주면 되죠. 근데 도저히 못 올리는 분은 그렇게 해서 물 관리해서 추운 날 물 안 주고, 그죠? 될 수 있으면 마른 듯하게 키워서 추운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이 돼서 다시 키우는 게 좋은데, 약간 타습기는 분명히 생겨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빨갛다, 어떻게 해요?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벌써 이렇게 끝났네요. 이제 다. 그죠? 제가 저도 이제 가끔 착각하는 게, 재배 방송을 찍을 때 어떤 때는 이거 다 알고 뭐 지난번 방송에도 지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죠? 또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난팔아요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물량이 조기에 품절돼서 맨날 니네는 품절이라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물량이 많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잘 키우셔서 예쁜 꽃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시회 준비하러 야근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웬일인지 오늘 방송하는데 자꾸 끝내는 게 아쉽지. 왜 아쉬울까요? 일하기 싫어서 막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끝내고 빨리 일하러 가야 돼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나나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고 열심히 이 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